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양대 지수가 오늘은 빨간불로 마감을 네.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지수가 역시 또 사상 최고가, 그쵸. 그리고 10일 연속 강세가 나왔고 또 많은 종목들,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 경신했죠. 그런데 이제 그 로봇 관련주가 워낙에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쵸. 로봇 관련주들한테 분위기가 싹 쏠려버렸어요. 지수 신고가 경신하는 분위기는 싹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로봇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봇주들에 대한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지수 신고가 경신과 더불어서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정된 매매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단서를 통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단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단서는 주도주 대 테마주입니다. 네. 앞서 좀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쪽이 뭔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테마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슈 테마, 이제 로봇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하고 비슷한 섹터인데 일단 로봇주들이 오늘 워낙에 강력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온통 로봇주들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주들은 지난해부터 강하게 올라갔었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오늘 또 다시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미 작년부터 대시세를 기록했다는 측면과 일부 기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 로봇주들에 대한 매매는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방어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재료와 이슈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 저점에서 5배, 6배, 한 10배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씩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들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보다는 시장엔 분명히 주도주가 있다. 그 주도주가 좀 더 안정된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또 이제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의 포모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좀 투기적인 매매가 좀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더라도 투기적인 매매가 한 번만 잘못되게 되면 계좌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된 매매를 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완만한 그 실적주들은 완만하게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단기 상승에 따른 변동성을 가지고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조선주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고 또 원전주들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인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로봇과 헬스케어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그런 얘기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소부장 종목들의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증시는 반도체 종목의 핵심 주도주였고 그래서 대형 반도체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조선과 원전 관련주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요. 이제는 현대차 그룹을 중심한 피지컬 AI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단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가정용 로봇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중심한 피지컬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만큼 내가 로봇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과 현대차 그룹 밸류 체인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것이 지금부터는 순서적으로 맞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금융주들, 증권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증권주도 좀 주목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지만 이 테마를 가진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로봇을 본다면 현대차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해볼 텐데요.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담은 ETF인데 벌써 2차 목표가 6만 원을 달성했더라고요. 아직 더 가야 되겠죠. 네. 일단 이 종목 보시더라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보시더라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 주가가 가다가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세가 살아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2배 추정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5,000포인트가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5,00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이 장은 가다가 쉬는 한이 있더라도 6,000포인트를 향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의 주가는 5,000포인트를 넘어서서 6,000포인트까지 향하는 그 반등장까지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분들은요. 정말 섣불리 팔지 말고 가지고 가시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속된 말로 뽕을 한번 뽑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여전히 5일선 중시로 시세가 살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11선을 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21선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 중장기로 들고 가게 되면 정말 대단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례 좋겠고 여전히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내일 장중에 조금 밀릴 때는 저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자, 3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로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 58,500원 제시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부터 익절가를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됩니다. 익절가가 지키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고 익절가가 깨지게 되면 일단 매도하고 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상승과 함께 목표가를 연이어서 달성하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보자라는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심택인데 오늘 8% 급등이 나왔어요. 네. 수익을 역시나 극대화해볼까요? 수익 극대화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시작 단계. 일단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많은 종목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차라리 반도체 ETF 종목에서 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이런 종목을 보시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에서 소부장에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그 이상의 수익도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 종목들도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사트 기업들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PCB 관련 패키징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들 섹터가 아마 반도체 섹터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심텍 같은 종목들은 바로 그 대표적인 패키징과 그리고 PCB 보드 관련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종목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고 제가 목표가를 57,000원까지 봤었는데 오늘 52,000원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높여 잡았던 것은 그만큼 상승의 여력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장대한고 세웠던 만큼 이제 반등은 시작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 반등은 나올 때 반등이 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완만하게 추기자가 올라갔죠. 현재 구간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보유 전략은 기본이고요. 없는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마다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의 신호탄을 쓰고 있는 심택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첫 번째 종목 대덕전자입니다. 앞서 심택 말씀하시면서 PCB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종목으로 나타났네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심택과 이제 대덕전자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심택은 여러 가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종목입니다만 대덕전자도 그렇긴 해도 부침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그런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 회사의 주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메모리 패키지 쪽 그리고 이제 MLB라고 해서 다층 인쇄로 표현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MLB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성장 역사가 연출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에 따라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FCBJ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적자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 부분들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 패키지 시장과 MLB 쪽에서는 MLB 쪽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앞으로의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DDR4, DDR5 거기다가 지금 LPDDR 쪽으로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조만간에 소캠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캠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HBM으로 불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LPDR 패키지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LPDR을 납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를 만나봤어요.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는데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자, 오늘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장대 한번 세웠고요. 심택하고 두 종목을 이제 가지고
들고 온 타이밍 자체가 조금 뭐 거의 비슷해가지고 하루 네. 정도 늦었습니다만 일단 저점 찍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눌렸던 종목이 시세가 올라갈 때는 강력한 것이고요. 현재 밀집된 매물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약간 매물이 나올 수 있겠고 현재 양봉이 좀 5개, 4개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쉬어가는 과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세가 워낙에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다 보니까 장대 양봉이 세웠던 종목이 그냥 가는 경우도 많아요. 조정폭은 깊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 6만 원 제시드리고 손저가 4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를 만나봤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네. 금융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 반도체주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가 날개 달고 날아가고 있는데 네. 이런 금융주를 잡으려고 하면 속 터지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 지금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식은 뭐 좋은 종목이 있어도 그 종목에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엇박자가 나게 되면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정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코덱스 증권 말씀드렸고 오늘 증권 전반에 반등 나왔다가 뭐 물량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안 가는 것처럼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장땡의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언급 들었듯이 증권주는 지금 증시 화랑입니다. 엄청난 증시 화랑 속에서 정말 실적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역대급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가 이제 5배 정도 그리고 이제 PBR 0.9배.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퍼는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실적 장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증시 화랑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겁니다. 증시 화랑은 더 이어지고 여기다가 배당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다 이제 자사주 소각 등 이러한 증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권주는 말씀드렸죠. 현대차그룹도 결국엔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증권주는 결국엔 터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보기엔 이제 거의 시점은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된 매매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한국금융지주. 오늘 차트를 보니까 윗꼬리를 살짝 달고 상승 마감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자, 세워볼까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은 가다가 실망을 하죠. 그래서 야, 이것도 안 가나 보다 이제 팔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네. 건데 이 대형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말 긴 시간 동안 올랐고 또 긴 시간 동안 횡보했고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 안 세워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시듯이 주가가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 세워지죠. 앞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잡고서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한국 금융지주는 정말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 돌파는 저희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현 구간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를 중심으로 조금 밀릴 때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 단행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목표가 19만 5천 원, 자, 손저가 16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따라가야 하나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많은 좀 조언은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정말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잘못하게 되면 좋은 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으니까 자, 유튜브 그리고 엠비엔골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비엔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적인 종목이지만 수익률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규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